안녕하세요. SPSS 실습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수업에서는 SPSS를 처음 다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전체적인 수업은 SPS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 분석이라는 교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교재에서는 데이터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학지사 홈페이지에서 데이터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요. 사이버 캠퍼스에도 자료를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사이버 캠퍼스에서 직접 다운받아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문을 하거나 실험을 하고 나서 이제 자료를 얻게 될 텐데요. 이 자료들을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데 SPSS에다가 직접 코딩을 하셔도 되지만 아마 엑셀이나 텍스트로 코딩하는 게 더 편하시기 때문에 엑셀과 텍스트로 코딩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렇게 SPSS가 아닌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는 자료 읽기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숫자들로 되어 있는 이 자료들을 내가 필요한 변수로 만드는 변수 계산, 코딩 변경 등과 같은 자료 변환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SPSS 프로그램을 처음 열었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이제 이렇게 위에 메뉴바들을 보면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고요. 이 명령어들을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엑셀 같이 이렇게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데이터 보기, 변수 보기라는 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기에는 자료 숫자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 보기에는 그 자료 숫자들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 그것들을 지정해주는 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가장 먼저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SPSS 그 자료를 다운받았을 때 보시면 연수 문제와 자료 분석 데이터가 있는데 자료 분석 데이터를 열어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 분석 데이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자료 파일, 텍스트 파일,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열기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텍스트 파일 열기를 해볼 건데요. 텍스트 파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숫자들만 있습니다. 이 00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설문지 한 장, 그러니까 한 명의 응답이 될 텐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001은 아이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1이라고 코딩하지 않고 001이라고 한 거는 이제 아마 100자릿수가 되기 때문에 001로 되어 있는 것일 테고 만약에 1000자릿수면 0001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한 칸 띄어서 이렇게 뭔가 데이터를 입력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띄어지 않고 그냥 숫자만 입력된 형태로 텍스트 파일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SPSS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SS 창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SPSS 창에 여기 메뉴바의 파일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텍스트 데이터 읽기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이거를 열어보시면 데이터 열기라는 팝업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네, 저는 지금 미리 경로를 지정을 해둬서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경로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텍스트 파일을 보실 수 있고요. 만약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이 파일 유형을 지정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텍스트 열기로 해서 텍스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열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텍스트 가져오기 마법사 6단계 중 1단계라는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요. 이 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선택 옵션들이 있는데 이 선택 옵션은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일부 필요한 것만 내가 가진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에서는 그냥 이 기본 옵션 그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수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변수는 특정 문자, 쉼표, 탭으로 구분되어 있다. 변수는 고정 너비 열로 정렬되어 있다. 아까 저희 텍스트 파일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네. 저희 텍스트는 어떤 쉼표나 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고정 너비로 배열되어 있다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정 너비는 그냥 아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변수 이름이 파일에 처음에 있으니까 저희는 숫자만 있었으니까 아니요라고 그대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음으로 누르시면 다음에 첫 번째 케이스가 몇째 행에서 시작합니까? 라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1에서 바로 시작하니까 그대로 디폴트로 두시면 되고 모든 케이스 가져올 것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미리 보면 이런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8명의 데이터가 있었고 맞습니다. 네, 그대로 잘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각 변수가 시작되는 위치를 지정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분선으로 각각의 데이터 하나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저희 아까 001 이 한 명이라고 했으니까 001까지가 하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선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아까 여기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었죠. 각 띄어쓰기가 되어 있던 데는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구분선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직접 누르셔서 구분선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하나하나 선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각 하나하나의 숫자가 하나하나의 데이터일 경우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이 514가 하나의 변수다 그러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각 다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이 구분선을 하나하나 다 넣어 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개는 구분선이 들어가지 않고 이 사이사이에 구분선을 다 넣어서 데이터를 구분을 해 주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다음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수 이름을 여기서도 직접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변수 보기에서도 따로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지정을 하지 않고요. 그냥 여기 기본적으로 주어 있는 대로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특별히 해주실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마침을 누르면 이렇게 두 개의 창이 동시에 뜨게 됩니다. 방금 빨리 지나가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결과창이라는 게 하나 뜨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창을 여기 보시면 데이터 세트라는 창이 또 하나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엑셀이 아니고 SPSS는 이렇게 데이터 창과 결과 창 이렇게 두 개의 창이 뜨고요. 이 데이터 세트에는 데이터 보기와 변수 보기라는 시트가 또 나눠지게 됩니다. 보시면 아까 이제 1, 2, 3, 4, 5, 6, 7, 8 아이디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아까 코딩을 했던 이 숫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변수 보기를 보면 이제 V1부터 V21이라는 이제 데이터들이 들어왔고요. 그 데이터들의 지금은 아무것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V1부터 21이라고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또 엑셀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프레드시트 열기라고 이제 엑셀 폴더가 있는데요. 파일이 있는데요. 한번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렬 번호라고 해서 이제 아이디가 있고요.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학년, 이제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코딩이 되어 있는 엑셀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엑셀 데이터를 닫아 주시고요. 이 엑셀 데이터가 열려 있으면 SPSS에서 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닫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파일에서 이번에는
열기에서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엑셀 파일 여는 방법은 42쪽에 나와 있으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교재 4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또 이제 파일 유형을 꼭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 SPSS만 선택되어 있어서 안 보이는 거고요. 엑셀을 선택해 주시면 스프레드시트 열기가 나타납니다. 그럼 열기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또 이렇게 데이터 소스 열기라는 새로운 팝업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 첫 행에서 변수 이름 읽어오기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거를 아까 저희 데이터에는 이름이 있었죠. 그 문제 1, 2, 3, 4, 5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워크시트는 이제 옵션으로 저장이 되어 있으니 지정이 되니까 이걸 그대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데이터 시트가 떴습니다. 자, 이 데이터 이제 들어온 거고요. 1번부터 10번까지의 10명의 데이터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엑셀에서 여기에 이제 아이디랑 그다음에 문제 1, 2, 3, 4, 5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다 조금 깨진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착지사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그대로 하실 때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크게 당황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 레이블 이렇게 잘못 들어가 있는 거는 그 전체에 드래그 하셔서 지우시면 되고, 이름은 이게 한글로 되어 있어서 약간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글이 아니고 영문으로 데이터 이름을 지정을 해주셨으면 아마 문제 없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그대로 바로 고치면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만약에 필요하신 대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데이터 불러오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가지고 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게 없어서 데이터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변수 보기를 통해서 이 각각의 이름, 유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분석하실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엑셀 데이터를 보시면 이 엑셀에 이 각각의 숫자들이 이 각각의 변수들이 무엇이었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일렬 번호에서 원래는 이게 일련 번호라고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는 것 요거를 고쳐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학년, 문제 1, 2, 3, 4, 5 요거를 한번 고쳐보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냥 엑셀이랑 똑같이 여기다 필요한 것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성별이었고요. 여기는 학년, 그 다음에 여기는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제 5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 이름을 지정을 해줬고요. 데이터 보기에 가면 아까 잘못 들어왔던 것들이 다시 1년 번호부터 성별, 학년, 문제 1, 2, 3, 4, 5라고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형은 내가 가지고 온 이 자료가 무엇이냐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현재는 숫자만 있으니까 숫자로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혹시 뭐 문자가 있거나 다른 이런 형태가 있으면 그것들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너비는 간격인데 그냥 10을 그대로 해두신 대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수점 자릿수입니다. 지금은 다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1로 지정을 해주고 나서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소수점 자리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가진 데이터가 소수점이 있으면 이 소수점을 자릿수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 레이블은 이름에서 가지고는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 레이블로 지정해서 설명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이 만약에 가정이다. 그럼 여기다 가정. 문제 2가 교우관계다. 그럼 교우관계. 이런 식으로 레이블로 지정해서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값의 경우는 이 각각의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졌을 경우 이제 그 값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아까 보시면 성별 같은 경우 다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1, 2라고 되어 있는데 이 1, 2는 아마 1은 남자, 2는 여자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이거의 값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이 네모를 누르시면 이렇게 변수값 레이블이라는 창이 뜹니다. 그러면 값 아까 1이 있었죠? 1을 입력해 주시고 이 레이블에서 이제 이 1이 무엇인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은 남자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 추가 누르면 1은 남자라는 변수값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2 그럼 추가를 해주면 2는 여자라는 변수값 레이블이 지정이 됩니다. 그럼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값에 아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1은 남자, 2는 여자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하고 나서 결과에 1은 남자, 2는 여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학년 같은 경우도 1, 2, 3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은 1학년, 2는 2학년 이렇게 지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결측값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설문을 하시다 보면 설문에 빈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결측값이 되는데 만약에 결측이 있는 경우는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측이 만약에 있다라고 해서 결측을 어떤 숫자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결측값을 여기서 만약에 보통 999라는 숫자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만약 내 데이터에 결측값이 있어서 그 결측값을 999라고 코딩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결측값 999라고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결측값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열도 뭐 그냥 간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맞춤도 간격에 대한 거라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측도가 조금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를 누르시면 척도, 순서, 명목 이렇게 세 가지의 측도가 나옵니다. 지금 1년 번호 같은 경우는 숫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아이디를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명목이 맞고요. 그 다음에 성별도 1, 2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역시 숫자나 서열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라는 것을 지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명목 척도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학년부터는 얘기가 달라지죠. 학년은 네, 순서가 되겠죠.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는 순서가 되고 그다음에 문제 1, 2, 3, 4, 5 같은 경우는 이제 척도가 되겠습니다. 리커트 척도 5점 척도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부터는 이제 척도라는 측도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거를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눌러서 이렇게 컨트롤 V로 바꾸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많을 때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측도가 명목이나 순서로 되어 있을 경우 그런 상관, 회귀 이런 분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게 측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데이터를 정리를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자료를 변환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데이터에서 자료 파일 1로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파일 1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파일 1을 열어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변수 보기로 한번 보시면 1년 번호, 그다음에 성별, 연령, 최종 학력, 월평균 수입, 가정생활, 직업생활, 문화생활이라는 변수들이 있고요. 그 변수들이 이제 어떤 값을 가지는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게 측도가 명목인지 척도인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이 가정생활, 직업생활, 문화생활이라는 이 세 가지 변인으로 전체 만족도라는 새로운 변인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변환에 가서요. 변환의 변수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과정은 교재 44쪽에 있으니까 44쪽을 참고해 보시면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변수 계산을 누르면 이렇게 변수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 같은 창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 변수라는 곳에 내가 새로 만들고 싶은 변수의 이름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3개의 변수를 가지고 더하기를 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만족도 총점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생활 만족도라는 변인을 선택하시면 노란색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보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더하기로 해야 되니까 여기서 더하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생활, 직업생활, 문화생활 이 3가지를 더해서 만족도 총점이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요. 이제 아웃풋 창에서 내가 지금 어떤 과정에 일을 했는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 컴퓨트, 만족도 총점, 그래서 가정생활, 직업생활, 문화생활 이런 과정을 지금 했습니다. 다시 창을 열어보시면 만족도 총점이라는 변수가 새로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 보기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만족도 총점이라고 해서 62점, 57점, 55점을 합산한 174점의 만족도 총점이라는 변수가 새로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총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평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을 만드는 방법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변환에 가서 변수 계산을 하고요. 그럼 아까 했던 과정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거를 다 없애고 싶다 그러면 재설정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서 이 과정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빈 칸이 나타났고요. 그럼 이번에는 만족도 총점이 아니고 만족도 평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평균을 이 계산기를 가지고 더하기 나누기 해서 만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함수가 있기 때문에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을 선택하시면 이 SPSS가 제공해 주는 함수 모듈을 보실 수 있는데 평균 함수의 이름은 mean입니다. mean. 그래서 여기서 mean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위에 mean 물음표 그 다음에 가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물음표에 데이터를 변수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물음표는 지우고 가정생활 만족도를 넣고 여기에 쉼표가 있고 그 다음에 직업생활 만족도 그리고 쉼표 문화생활 만족도 가로 닫고 이게 이제 함수입니다. 쉼표가 꼭 있어야지 되니까 쉼표를 잊지 말고 넣어주세요. 그러면 만족도 평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아웃풋 창에서 이걸 가지고 만족도 평균을 만들었어요 라고 아웃풋이 뜨고 그 다음에 다시 데이터를 보시면 만족도 평균이라는 변수가 새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58점, 61점이라는 만족도 평균을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코딩 변경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딩 변경은 45쪽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코딩 변경은 월 평균 소득을, 월 평균 수입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월 평균 수입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평균 수입을 보면 1은 200만원 미만, 2는 400만원, 3은 600만원, 4는 600만원 이상 이러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1, 2, 3, 4로 코딩이 되어 있는데 이 코딩을 만약에 바꾸고 싶다. 지금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3단계로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변환에 가서요. 아까는 이제 변수 계산을 했던 거고 이번에는 코딩 변경입니다. 네, 코딩 변경을 보시면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과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같은 변수는 이 월평균 수입이라는 이 자리 자체에서 그대로 코딩을 변경해 주는 거고요. 다른 변수는 이름을 바꿔서 월평균 수입을
세 단계로 바꾸겠다라고 이름을 지정해서 바꿔주는 경우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같은 변수로 코딩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자료가 뭐였는지 헷갈리고 잘못됐을 경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다른 변수로 코딩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딩을 변경할 데이터를 변수를 입력하라는 창이 하나 뜨는데요. 저는 이제 월평균 수입을 바꾸기로 했으니까 월평균 수입을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이 월평균 수입을 무엇으로 바꿀 것이냐라고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4단계로 되어 있던 거를 3단계로 바꾸고 싶으니까 월 소득 수준을 3단계로 바꾸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주고 바꾸기를 넣으면 월평균 수입이 월 소득 수준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름을 변경해 준 것이고요. 이제 그 값을 바꿔주는 것은 이 기존 값 및 새로운 값을 선택해 주시면 또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뜹니다. 그럼 값을 보면 이제 아까 1, 2, 3, 4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존 값이 1일 경우 새로운 값을 무엇으로 할 거냐? 그대로 1로 하겠다. 그리고 기존 값이 2일 경우도 새로운 값은 2로 하고 대신 이제 기존 값이 3일 때 3은 하지만 기존 값이 4일 경우 이거를 다시 3으로 하겠다. 그러면 아까 1, 2, 3, 4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던 것이 1, 2, 3이라는 세 단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눌러 볼게요. 이 확인을 누르기 전에 여기서 이제 기존 값을 범위로도 할 수도 있고요. 최저값에서 다음 값 범위까지, 그 다음에 다음 값에서 최고값 범위까지 범위로도 지정해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필요하실 경우 여기다가 만약에 숫자가 1까지 있는 게 아니고 뭐 0.1부터 0.5, 0.6, 0.7 이렇게 있는데 그걸 1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최저값에서 1까지 라고 하면 0.2345로 다 되어 있던 것이 한꺼번에 1로 바뀌는 그런 범위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렇게 숫자일 경우 숫자로 바꾸는 경우만 하나의 숫자일 경우 하나의 숫자로 바꾸는 경우만 해본다면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역코딩 같은 경우 1, 2, 3, 4, 5라고 되어 있던 거를 5, 4, 3, 2, 1로 바꾸는 그런 방법도 여기서 똑같이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속을 누르면 네, 여기 이렇게 이제 이름이 되었고 지정이 다 되었으니까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웃풋에서 이제 내가 또 이런 걸 했어라고 보여줍니다.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4는 3으로 월소득 수준으로 바꿔줬어 라고 이제 결과창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여주고요. 다시 데이터로 가면 월소득 수준이라는 변수가 새로 생겼고요. 데이터를 보시면 월소득 수준이 이렇게 2, 2, 1 한번 다른 게 이제 3이겠죠. 여기서 4였는데 여기 보시면 3으로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4였는데 3으로 바뀐 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 변수를 계산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값을 변경하는 코딩 변경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롭게 변수를 만드는 방법을 하나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만족도 평균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평균은 이제 아까 이렇게 만족도 가정생활, 직업생활, 문화생활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의 점수들을 가지고 평균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원점수의 평균 말고 표준 점수로 또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표준 점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석에서 하게 되는데요. 분석에서 기술 통계에 기술 통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술 통계에 어떤 변수를 쓸 것이냐라고 이 왼쪽 창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변수를 다 보여주고요. 거기서 지금 어떤 거를 하고 싶느냐 그러면 만족도 평균을 가지고 만들고 싶다고 했으니까 만족도 평균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표준화 값을 변수로 저장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걸 선택해 주시면 변수로 표준화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기술 통계를 눌렀기 때문에 기술 통계에 대한 결과가 하나 뜨고요. 이거는 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변수에 그러면 표준 점수가 생겼느냐 보면 여기 지 만족도 평균이라는 변수가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표준 점수를 새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만들었던 것을 보면은 변수를 계산해서 총점 평균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월소득 수준이라는 그 코딩 변경을 통해서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표준 점수로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 또 변수를 만드는 이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이렇게 SPSS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조금 간단하게 모양을 한번 보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불러오는 방법, 텍스트 파일과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 그리고 변수를 평균이나 총점으로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1, 2, 3, 4, 5를 또 다른 내가 원하는 숫자로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표준 점수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까지 첫 시간에 다뤄보았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